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장내 가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께서 배에 가스가 너무 차요. 방귀를 자꾸 참게 돼요. 배가 더부룩하고 자꾸 소리가 꾸르륵 나요. 같은 고민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요. 조용한 회의실이나 강의실에서 갑자기 뱃속에서 꾸르르 소리가 나는 그때의 민망함. 엘리베이터처럼 도망칠 수도 없는 공간에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데 방귀를 도저히 낄 수 없을 때의 그 압박감, 식은땀 나지 않나요? 가끔은 이게 창피함을 넘어서서 통증이나 불편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장내 가스가 왜 생기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약사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실질적인 꿀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장내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장내 가스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음식들 때문입니다. 꼭 과식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음식들은 유독 뱃속에서 가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포드맵 식품과 고지방 식품, 글루텐이 포함된 식품들이 뱃속 가스를 자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생마늘이나 생양파, 양배추, 콩류, 사과, 배, 수박, 복숭아 등의 포드맵 식품들이 복부 팽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포드맵 식품들이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 알코올의 약자로 장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고 수분을 끌어들여 장내 불균형을 유발하는 탄수화물 식품들을 지칭합니다. 포드맵 식품들은 위나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미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남은 음식물들을 분해하면서 장내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수소와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들을 만들어내고 수분을 머금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콩,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유제품과 같은 식품들은 발효를 활발히 일으켜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음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 속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그 유당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며 더 많은 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장내 세균총이 온통 나쁜 균들로 꽉 차게 되면 이런 증상들은 더욱 심해지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복통에 설사, 심할 경우 장염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죠. 이외에도 짜장면이나 삼겹살, 피자, 햄버거와 같은 고지방 음식들 많이 드시죠? 유독 이런 것들 먹는 날엔 장내 가스가 더 생기지 않으셨나요? 고지방 식품 속에 지방들은 산패된 기름들이 많아 잘 소화되지 않을 뿐더러 장 운동을 빠르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라면과 같은 글루텐이 많은 식품들은 역시 소화 효소가 잘 분해시키지 못해 장내에 남아 발효하게 되고 가스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나 유제품 등을 먹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껌을 자주 씹거나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공기를 다량 섭취하게 되므로 위장에 가스가 잘 차게 되어 복부 팽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유독 가스가 잘 찬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떤 음식이 증상을 유발하는지 식품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일 자신이 먹는 음식과 복통, 설사 등 이런 증상들이 발견했을 때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한 두 달 정도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떤 음식들이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식단 관리와 장 관리에 더 수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먹은 음식이 영양이 아니라면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 뱃속에 가스가 생긴 채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복부 팽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복부 팽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로마재단 연구소와 프랑스 다논, 뉴트리시아 공동 연구팀에 따르면 장가스 설문지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가 않고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왔을 만큼 스트레스와 장 건강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내 가스가 많은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장내 가스가 많다는 건 단순히 방귀가 자주 나온다, 민망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복부 팽만감입니다. 가스가 과도하게 차면 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복부가 단단해지고 마치 풍선을 불어 넣은 것처럼 배가 빵빵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나온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옷을 입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복부 팽만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식욕 저하, 기분 저하, 집중력 저하 등 일상적인 컨디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트림과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장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통증까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가스를 내보내려 합니다. 즉, 방귀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이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참게 되고 그 결과로 복통이나 속쓰림, 장의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방귀를 참다가 오히려 장 꼬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방귀를 참게 되는데요. 가스를 지속적으로 참게 되면 장내 가스가 장벽을 늘리거나 장관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운동이 저하되며 배변 활동도 불규칙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변비나 배변 후 잔변감이 이어지고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는 노폐물들 때문에 독소 생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유해균 증식을 유도하고 결국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 전신 피로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반복적인 장내 가스 증상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장내 미생물 이상증과 같은 기능성 유장관 질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단순히 약으로는 완치가 어렵고 식이요법이나 스트레스 관리, 운동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장내 가스를 방치하지 않고 원인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신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가스 때문에 늘 배가 불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점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외출이나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장 기능 이상과 우울, 불안 증상은 밀접하게 연구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많은데요. 결국 장내 가스를 단순히 일상적인 증상으로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장의 상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더 나아서 정신 건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관리하고 올바른 습관을 통해 개선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약사가 추천하는 가스 제거 꿀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께 효과적으로 추천해드렸던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습관 교정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 바로 식습관입니다. 껌을 자주 씹거나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습관, 탄산 음료를 즐기는 습관 같은 것들이 공기를 더 삼키게 되므로 가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가급적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 식사를 급하게 허겁지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급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섭취하는 공기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이는 가스 유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식사를 천천히 조금만 여유있게 해보세요. 천천히 꼭꼭 씹는 것만으로도 공기 삼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이나 양파,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나 유제품은 사람에 따라 가스를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먹은 뒤 어떤 음식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그럼에도 가스가 너무 자주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심할 때에는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메치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는데 장내에 생긴 작은 기포 형태의 가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의 만능 유정약으로 알려져 있는 트리메부틴 성분의 약은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상비약으로 구비해 주시면 좋은 약입니다. 위장 기능에 운동을 정상화시켜줌으로써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가스가 찰 때도 복용해 주시면 예민한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화 효소나 품질 좋은 프로바이오티스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은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잘 분해되어 가스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장 환경 개선을 통해 속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셋째, 생활습관의 개선인데요. 장내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이 조절이나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바로 생활습관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일시적으로 소화제를 써도 잘못된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한다면 당은 회복되지가 않겠죠. 장 건강은 기능이고 그 기능은 우리의 생활 리듬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생활 습관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을 유지해주세요. 장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받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야식 습관은 장의 수축과 이완을 교란시키고 장이 제 시간에 쉴 틈 없이 음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소화 효율도 떨어지고 가스 생성도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과 같은 경우 위와 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에도 장이 일을 하게 만듦으로써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다음날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고 자기 전 3시간 이내에는 금식을 해서 수면을 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 걷기와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장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바로 걷기인데요. 산책이나 걷기와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장이 가스를 밀어내고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 장 운동이 느려지고 침체되어 가스가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변비 환자나 복부 팽만 환자에게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병행시킬 경우 소화불량 증상이 빠르게 완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 기상하고 나서 복부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고요. 식사 후에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지만 스트레스는 장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그 결과 장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늘어지며 장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음식물의 이동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느려지거나 혹은 빨라지거나 이러한 과정이 생기게 되며 가스가 더 많이 차게 되고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운동이라고 해서 어디 헬스장에 가거나 러닝을 뛰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이 가벼운 산책과 같은 내 몸이 편안해지는 활동을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훨씬 더 가벼워진 장 환경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자고 걷고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게 되면 단순한 방구 문제를 넘어서 장 전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소화기 건강과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장내 가스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참기만 한다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 교정과 약국, 보조제의 활용, 생활습관 개선까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잘 실천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안한 장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